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수업은 교과서 117쪽에 있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독립협회가 창립되는데요. 신문이 먼저 발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아관파천 이후예요. 자,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시기에 굉장히 독립국의 지위가 불안하고요. 자, 이 아관파천 시기에는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할 때죠. 말하자면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가 있는 동안에 러시아가 이권을 요구하면 러시아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각 나라들이 모두 다 최혜국 대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열강들에게 많은 이권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독립을 위한 국민 계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이때 이제 미국에 있던 서재필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4월 달에 먼저 독립신문이 발간이 됐고요. 자, 이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 돈으로 발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재필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교과서에서 그려지는데요. 실제로는 이 서재필은 갑신정변이 실패했을 때 급진개합파로 활동을 해가지고요.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의대를 다녀가지고요. 우리가 의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재필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도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외국인으로 미국 사람으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되는데요. 7월 달이에요. 자, 목적이 독립문 건설을 명목으로 독립협회를 창립을 했고요. 초기에는 관료와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나중에는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곳이 바로 독립문이에요. 요거는 이제 중공 직후의 독립문인데요. 독립문은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4대 외교의 상징인 영은문을 헐고요. 그 자리에 세운 자주독립의 상징적 기념물입니다.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깃들어져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 현재의 독립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서대문 형무소가 같이 있는 서대문 역사문화공원에 독립문이 세워져 있고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약 70m 정도 옮겨진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독립협회는 목적을 보면요. 자주 국권과 부국 강병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독립협회가 활동하던 시기가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아관파천 시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간섭을 받는 시기이다 보니까 자주 국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국민 계몽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간행하고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키려고 했고요. 자, 이런 독립협회가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배경을 보면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할 때요. 특히 이때가 아관파천 시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 러시아의 군사교관이라든가 재정고문이 파견되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국권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구국운동 상소문을 제출했는데요. 재정, 군사, 인사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돼요. 만민공동회라는 건 종로 거리에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만민공동회를 여는 건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집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나 이때가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받던 시기라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러한 집회들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자주국권을 주장한 구국운동 상소문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서야 된다. 자립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스스로 정치와 법률을 온 나라에 바르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 폐하에게 부여된 큰 권한이니까 이것을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자료 2에 보면요. 독립협회 토론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총 34회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특히 인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상업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또 백성의 권리가 튼튼할수록 임금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나라의 형세가 더욱 크게 떨친다라고 해서 자주 국권, 자유 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토론회를 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작 집회라고 합니다. 만민공동의 얘기인데요. 1898년이에요. 그러니까 98년이면요. 우리가 96년에 아관파천 시기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고요. 97년에 그 다음에요. 고종이 경운궁으로 항공을 하면서 대한제국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98년도에 서울 인구가 약 1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만민공동에 10,000명에서 2만 명이 모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종로 거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 만민공동회가 열리면요. 밥장사는 장국밥을 수백 그릇 가져왔고요. 어떤 부자는 집한돈 500원을 모두 기부했고 거지조차 기부금을 내놓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때 나무꾼들이 기부한 장작을 태워서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이 산처럼 모여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래서 이를 장작 집회라고 불렀다라고 해서요. 만민공동회는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민공동회는 우리가 여러분이 겪어봤을 촛불 집회를 한번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국민의 정치 참여 의식이 향상됩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고요. 국민 참정권 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만민공동회에서 더 발전한 게 바로 관민공동회예요. 98년 10월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관민공동회는 관리와 민중이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하게 되죠. 헌의 6조. 그래서 고종의 재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헌의 6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1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특히 어느 나라,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관민이 합심하여 라고 했어요. 관민이 합심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게 관민공동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관민공동회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여러분 여기서 황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황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기가 대한제국 시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황제가 다스리는 시기. 그래서 이러한 1조의 내용을 통해서 국가 자주권이 확립됐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의 6조를 처음에는 고종이 재가를 해줬어요. 그 뒤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 세력, 그러니까 보수파가 되겠죠. 이러한 보수파들이 고종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건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왕이 있고 내각에서 정치를 하는 형태인데요. 고종에게 얘네들이 공화제를 추구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공화제는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고종이 화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고종이 관민공동회에서 허락했던 헌의 6조의 재가를 철회합니다. 그 뒤에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는데요. 이 중추원 관제가 바로 의회,
내각이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중추원이라고 하는 곳을 의회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독립협회가 박정양 내각과 협상해서 반포를 했어요.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지만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리거든요. 고종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탄압하고요. 해산시켜 버립니다. 98년 12월에. 그래서 중추원 의결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의의는 국민에 기반한 근대화 운동을 추구했고요. 갑신정변,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국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자, 이들이 추구한 건 입헌군주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내각에서 정치를 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뭐를 설립하려고 했냐면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죠. 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계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개화파 지식인들입니다. 개화파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말하자면 일본의 문화, 일본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일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미국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미적인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 독립협회에 활동을 했던 괴아파 지식인들은요,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빌미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기적으로는요, 1896년 아관파천 시기에 독립협회를 창립을 했고요. 자, 1년 뒤 97년에 고종이 황궁을 합니다. 경운궁으로 돌아와서요, 대한제국을 수립을 했죠. 그 다음에 98년에, 이때 이제 여기 98년도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요. 만민공동회가 더 이렇게 확대돼서 관민공동회를 또 개최하게 됐는데 그 뒤에 고종이 오해를 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더니 1899년에 가서는요, 굉장히 황제권을 강화하는 법이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협회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서재필을 중심으로 창립된 가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단체에서는 독립문을 건립했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이권 수호운동을 전개했고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 가에 들어가는 단체는요,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죠. 여러분, 독립협회에서 했던 활동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종로 내거리에서 관민공동회가 열렸는데 관민공동회 19세였던 나도 학교 대표로 참가했다. 여기에 가의 회원들은 철도, 광산을 비롯한 각종 이권을 외국인에게 주지 말 것을 주장하고요. 헌의 6조를 결의했습니다. 헌의 6조를 결의했죠. 바로 가의 회원들은 독립협회의 회원을 이야기하겠죠. 가의 단체는 독립협회를 얘기하고요. 자, 독립협회에서 했던 일은요,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배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독립문 사진이 보입니다. 서재필 등이 조직한 가,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자, 이 독립협회가 모금을 통해서 독립문을 세웠어요. 영음문 자리에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서 이렇게 세웠고요. 건립했고요. 그 다음에 문의 윗부분에 황실을 상징하는 오약꽃 무늬, 문의 명칭, 태극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독립협회에서 했던 활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를 고르면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독립협회를 생각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개화파 지식인들이 우리
그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국민 계몽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라고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 독립협회에서 근대적인 그런 민중 집회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자주 국권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만민공동회가 좀 더 확대돼서 관리까지 참여한 게 관민공동회고요.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육조를 건의하기도 하죠. 여러분 특히 이 독립협회에서는요,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중추원 관제도 반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보수파들의 탄압으로 이제 계략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약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다 개화파 지식인이다 보니까요, 약간 그 제국주의 열강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이권들을 이런 나라들에게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자, 이러한 독립협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단체라는 거, 여러분이 국민의 기반을 둔 근대화 운동을 추구했다는 거,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독립협회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한제국을 세우고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